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영상 전문가 황민구님의 에세이 청교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라는 말 앞에 숫자 1000개가 있어서 짐작되시죠? 사방에 널린 CCTV, 블랙박스, 폰과 카메라의 동영상 등 참으로 많은 목격자들입니다. 저자는 기억이라는 것은 잘못되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영상은 너무나 정확한 목격자라고 합니다. 저는 TV랑 별로 친하지 않다 보니 황민구님을 잘 몰랐어요. 교보서점에 서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만난 책입니다. 42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정말 재미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정 다툼들이 증거의 영상에 의해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경들이 그 사건들과 오버랩되면서 한번 책을 들기 시작하면 쭉 읽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서점에 서서 16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먼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저자가 박사학위를 받고서 서초동 법원 근처에 연구실,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눈이 오는 어느 날 두 여인, 자매가 저자를 찾아옵니다. 그녀들이 들고 온 일본의 성인물 동영상 인물하고요. 얼굴이 닮은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의뢰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 동료가 그 동영상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회사에서 그녀가 아니라고 해도 비웃음을 사게 되고 수근수근 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과 그 동영상 속 인물을 비교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저자가 영상 인물과 실제 인물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영상 속의 여자 키는 178cm이고 의뢰인의 키는 158cm. 많이 차이 나죠? 점의 위치, 눈썹 모양, 귓바퀴 모양, 얼굴 비율도 맞지 않고요. 이 16번째 이야기를 읽다가 책을 사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는 결과를 듣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나는 보고서를 보여주며 분석된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챕터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옛날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설명을 마치자 그녀와 언니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 나 아니래 언니, 나 아니래. 둘이 대하는 내내 내가 낄 자리는 없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나자 의뢰인은 말했다. 지금까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이렇게 행복한 선물은 없었어요, 박사님. 그녀는 내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다.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이었다. 이 선물을 평생 간직하시고 어느 누군가가 다시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라고 말하면 선물을 꺼내어 보여주라고 했다. 그리고 못 믿겠다면 내가 싸워줄 테니 내 연락처를 그들에게 주라고도 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 행복한지 언니 손을 맞잡고 껑충껑충 뛰었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다. 얼핏 보이는 의뢰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한 미소가 보였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화면에는 미처 끄지 못한 사건 속 야동이 재생 중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말이다. 나는 야동 보는 산타클로스가 돼버렸다. 천교의 목격자 책을 모두 읽고서 유튜브로 황민구 저자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TV나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 법 영상 분석으로 유명 학술지 등의 논문이 많이 실렸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동영상 위변조 분석 기법 관련이에요. 황민구 전문가가 나오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재미있었던 것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UFO 분석이었어요. 가평에서 찍은 UFO 사진은 카메라 앞에 가까운 벌레, 그리고 미국
국방성이 UAP라고 밝힌 것은 열적외선 사진으로 찍은 헬기. 책에 나오는 귀신은 카메라 앞에 거미.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는 그 옥수수 가루는 바로 이슬들. 자, 다시 책 속으로 가보실까요? 이 사건도 세간에는 꽤나 알려진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책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20대의 뮤지컬 남자 가수가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한 여자에 의해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5개월간 살다가 2심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풀려났어요. 이 2심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황민구 전문가의 CCTV 영상 분석입니다. 2019년 뮤지컬 가수의 삼촌이 연구소를 찾아와서 조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CCTV 영상에 든 USB를 건네는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경 영상 속에서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술을 먹고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된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한다.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협소한 곳이고 칸막이로 남자 칸과 여자 칸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자를 따라 화장실로 이동한다.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여자가 뒤따라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화장실로 들어간다. 이후에 여자도 화장실에 들어간다. 영상이 여기까지 재생되었을 때 의뢰인은 말문을 열었다. 남자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간 후에 여자가 따라가는 거 맞죠? 빤히 보이는 장면을 물어보기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남자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고 여자가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 조서를 보여줬다. 피해자 진술서의 중요한 항목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중 별표 쳐진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화장실을 가는데 피고인이 나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원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바였다. 나는 의뢰인에게 다소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 영상 재판부에서 안 봤나요? 의뢰인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봤죠. 법정에서 다 같이 보고 변호사님도 강하게 어필했어요. 근데 받아들여 주지 않고 조카를 수감했어요. 징역형으로. 세상에 이럴 수 있나요?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 심정은 직접 당하신 분들만 알죠. 육안으로도 뻔히 보이는 장면을 보고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니 영상에서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말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염두에 두고 영상을 봤다. 피해자가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나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해서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의뢰인은 천천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조카가 화장실로 자기를 따라왔고 자기가 먼저 여자 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조카가 문을 밀고 들어와서 덮쳤다고 했어요. 그는 사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여자 칸문을 밀었을 때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문이 닿아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재현 영상도 보여줬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았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영상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화면에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눈에는 명확한 증거로 보인다. 여기 이거는 뭔가요? 화장실 입구의 문 아래로 내부가 보이는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 의뢰인에게 물었다. 이건 뭐죠? 오? 이런 곳이 있었네? 뭐지? 영상을 확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문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통풍구를 발견했다.
가로로 이격을 둔 프레임들 사이로 화장실 내부 바닥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 잠깐만요.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발이 보이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확대해 볼게요. 나의 예측이 맞았다. 두 인물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면 통풍구로 내부 바닥이 보였다. 이 안에서 두 인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흥분되기 시작해 가슴 속에서는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고 있었다. 통풍구 쪽 화질을 개선하고 실험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의뢰인에게 진실 규명을 향한 작은 희망을 전달했다. 정말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풍구가 있는 것을 찾으셨어요? 저와 가족들은 이 영상을 수백 번 돌려봤는데도 전혀 몰랐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는 의뢰인을 보니 너무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조금은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했다. 결과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조카가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자신 있다는 듯 말했다. 저는 조카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신에 찬 의뢰인들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 반대의 결과 때문에 나를 곤란하게 하는 의뢰인들과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영상 분석을 시작했다. 통풍구의 음영 패턴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 디테일 증폭 필터링을 걸었다. 그리고 통풍구 사이에 있는 인물들의 다리 형상 윤곽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엣지 검출 실험도 진행하였다. 통풍구 너머로 남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자 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식별되었다. 이후 뒤따라온 여자는 여자 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후 몇십 초가 흐른 뒤 여자의 발은 여자 칸에서 나와서 남자 칸 쪽으로 이동했다. 여자 칸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자 주장대로라면 남자는 피해자가 앉아있는 여자 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영상에는 그 반대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남자가 있는 칸으로 들어가는 장면 말이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의뢰인 조카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웠고 여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 20대의 뮤지컬 가수는 억울한 징역살이를 멈추고 무죄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소개할 이야기는 7번째 이야기의 제목 밑장을 빼면 영상이 다르다. 한 중견기업의 사장이 캄보디아에서 3일 동안 약 60억 원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도박죄를 지게 된 이 피고인의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이분이 사기 도박을 당한 것 같으니 영상을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면 사기 도박은 도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전문가는 이때부터 카드게임 가운데 바카라, 카드의 숫자들을 합했을 때 9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밑장 빼기의 유형과 패턴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밑장 빼기에서 발생하는 오점을 찾게 됩니다. 전문가는 CCTV 속에서도 그 허점이 있을 때 어김없이 피고인은 졌는데요. 그 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기를 치기 위해 밑장을 빼면 그 빼는 딜러의 팔꿈치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밑장을 빼면 겹친 카드의 밑면이 살짝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인 패턴은 피고인이 큰돈을 잃을 때마다 딜러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영상 분석을 통해서 특정 카드를 뽑을 때 딜러의 팔의 각도와 높이, 방향 등을 객관화하였고 카드 밑면의 미세한 픽셀의 변화를 데이터하여서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영상은 통상적으로 0.03초마다 한 장면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0.03초의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짜가 영상에서 그 찰나를 기록되지 않게 하려면 0.03초보다 빨라야 합니다. 만약 타짜가 CCTV 영상 분석을 뛰어넘으려면 무협지에나 나오는 고수들이 되어서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답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도박에 걸린 것이고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다음번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이야기는 재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부부와 아들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키게 하는 경찰관들에게 그 남편분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경찰관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90도로 꺾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남편이 자기 팔을 비틀었다고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그 남편에게 수갑을 채워서 경찰로 이송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아내가 증인으로 나서서 그녀 남편은 경찰관 팔을 비튼 일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녀를 위증죄로 기소하였고 대법원까지 가서 싸웁니다. 결국 그녀는 위증죄를 확정받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교육 공무원이었는데요. 파면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들도 아버지는 경찰관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진술하려 하자 검사는 남편에게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을 때 방송국 PD에게서 영상 분석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 영상은 함께 있던 동료 경찰이 사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많이 흔들렸고 주변 조망이 밝지 않아서 상당히 어둡게 나온 거예요. 책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동료 경찰이 사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다. 많이 흔들렸고 주변 조명이 밝지 않아 상당히 어두웠다. 이 모든 악조건을 해결하고자 프로그램에 영상을 넣어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경찰이 팔을 꺾은 장면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의 팔은 경찰의 손을 잡지도 꺾지도 않았다. 남편의 허리에 그의 손이 내려와 있었다. 경찰관은 허공에서 혼자 팔을 비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자 욕이 절로 나왔다.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부부에게 따져 묻고도 싶었다. 분석 결과에 놀란 방송국 관계자들은 당장 연구소로 달려와 인터뷰를 하고자 했다. 나는 인터뷰 내내 분노를 쏟아냈고 이 내용은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참가한 재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이 사건은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아침 6시쯤 됐을까?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박사님,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가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그 문자만 바라봤다. 그러던 중 창밖에서 떠오르는 햇살이 내 눈을 간지렸다. 하루를 시작하는 해가 붉게 떠오르며 말을 걸어왔다. 창문으로 해를 보고 있자니 어렴풋이 유리에 반사된 내 모습도 보였다. 그 속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자랑스러운 내가 있었다. 아마도 햇살이 창밖을 보라고 나를 부른 것 같았다. 28번째 이야기는 간절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황민구 전문가님의 정신세계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은 나를 외롭게 만들기보단 열정적이게 만들어 주었다. 꿈까지 꾸는 마당에 결과야 어떻게 되든 그 꿈을 향해 반보만 가보자. 반보도 힘들면 반의 반보라도 가보자. 그것도 힘들면 쓰러져도 그 방향으로 쓰러져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뭔가를 해보자는 긍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 원천은 언제나 간절함이었다. 박사, 변호사, 판사, 의사 등은 모두 꿈꿀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될 뿐이다. 간절함에 뭐라도 해봐야 그게 비로소 내 꿈이 된다. 그래서 나는 연구실에 앉아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빠르게 할 필요는 없으니 그저 천천히 그 길만 가면 된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실험 데이터와 공식을 검토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문제점을 찾아 수정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류를 보완하니 프로그램이 조금씩 작동되었다. 처음으로 뭔가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설마 하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고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았다.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의 공식과 흐름도가 노트에 빽빽해지기 시작했고 황건으로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 다빈치 노트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몇 년간 이 과정을 거치며 나는 조금씩 꿈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혼자 있는 연구실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다. 내가 꿈에서 본 그 광경이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다. 전율이 내 몸을 휘감았다. 이 결과를 사방에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늑한 숲속에서 햇살 한 줄기가 벤치를 밝혔고 치마 입은 여인이 그곳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상당히 평온해 보였다. 내 연구는 미국 법과학 학회지, 호주 법과학 학회지에 실린다. 이외에도 수십 편의 논문이 여러 학회에 게재되었다. 내 간절함은 아주 작은 반걸음에서 시작되었다. 아니, 내 발을 그곳을 향해 내딛는 동작으로도 꿈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간절함은 나를 뭐든지 하게 만들었다. 어느 세미나에서 삐딱선이 심한 명문대 공대생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공대생은 수학을 깨하는지 내 알고리즘 수식이 기초적이고 간단하다며 혹평했다. 그때 나는 당신은 결과물만 보며 그 과정이 쉬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연필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 토막에 흑연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당신은 연필이 존재하기 전에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런 간절함을 가져봤나요? 오늘은 천교의 목격자와 함께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천만 CCTV에 꼭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영상 분석의 세계를 개척해 오신 분이고요. 한민구 법영상 전문가님의 책 천교의 목격자. 올해 여름 휴가 가실 때 이 책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